발 뒤꿈치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발 뒤꿈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거칠어짐은 우리 몸속 특정 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쉽게 낫지 않는 다리 통증이나 좌골신경통과 같은 만성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공통된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아 몸속 깊은 곳부터 다시 촉촉함을 되찾는 관리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는 현상이 단순한 건조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발 안쪽 깊은 곳까지 혈액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중요한 혈류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발 뒤꿈치부터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가 흐르는 길인 종아리부터 차분하게 정돈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팔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데 왜 팔부터 만지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특히 팔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이는 감정적 긴장 마음의 압박감은 종종 팔 근육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놀랍게도 종아리 깊숙한 근육, 즉 혈액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까지 함께 경직되어 버립니다. 특히 종아리 속 근육은 겉에서 보기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기 쉬운 곳인데 팔의 경직이 남은 하체 순환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종아리를 누르기보다 먼저 팔의 긴장을 풀어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팔을 통해 하체를 열어주는 첫 번째 순환 준비 운동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왼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팔의 정중앙, 즉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가볍게 짚어줍니다. 이 라인이 바로 긴장 완화에 효과적인 진정 경로입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팔 전체를 5번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손을 조금 위로 이동시켜서 같은 방식으로 5번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손목 바로 위팔 중앙 팔꿈치, 바로 아래 총 3지점을 각각 5회씩 흔들어주는 방식으로 한 세트를 완성합니다. 이제 다시 한 세트를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팔 전체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 동작이 끝난 후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무게감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 긴장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팔이 풀렸다는 건 이미 종아리 중심부까지 이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오른팔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왼손 엄지로 오른팔 중앙 라인을 가볍게 누르듯 짚고 팔에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5번 흔듭니다. 그 다음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옮겨가며 반복해 주세요. 팔꿈치까지 올라간 후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 한 세트를 더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와 손목에 힘을 전혀 주지 않는 것, 즉 팔이 실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고개를 자연스럽게 좌우로 함께 돌려주는 동작을 추가하면 목과 어깨의 순환까지 개선되어 전체적인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양쪽 팔 모두를 풀어주면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고 숨쉬기조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종아리와 하체가 자연스럽게 풀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체 케어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의 기반이 완성된 것이죠. 이제 팔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었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 몸의 혈류대로인 종아리, 바로 이곳을 직접 케어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도달하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펌프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과 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아리를 자주 케어해주는 것이 다리 건강과 발 뒤꿈치, 피부뿐 아니라 무릎, 허리 통증,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아리는 전신 건강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왼쪽 다리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고 손에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손끝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자극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왼쪽 종아리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감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꾹 누르거나 문지르는 게 아니라 살짝 감싸서 5초간 가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압력을 주지 말고 천이 전해질 정도로만 가볍게 닿아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위쪽으로 5-7mm 정도 이동시킨 뒤 다시 5초간 멈춥니다. 이 동작을 종아리 아래쪽부터 무릎 아래까지 위로 올라가며 반복해 주세요. 이제부터 30초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힘을 절대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감싸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손이 따뜻하다면 더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아니, 이렇게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 정말 몸이 풀릴 수 있나요? 피부를 만졌을 뿐인데 어떻게 통증이나 순환이 좋아지죠? 이런 의문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을 전달하는 가느다란 신경, 둘째는 촉각을 느끼는 굵은 신경입니다. 놀랍게도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은 속도가 느린 반면 촉각을 전달하는 신경은 훨씬 빠르게 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이 먼저 전달되면 뇌는 그것을 안전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몸속의 긴장 상태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기공이나 명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자율신경계의 작용입니다. 민감하신 분이라면 실제로 종아리를 감싸고 있을 때 속이 부풀었던 풍선이 서서히 꺼지는 듯한 느낌, 혹은 팽팽하던 근육이 푹 가라앉는 듯한 이완감을 몸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양손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오른쪽 종아리 아래쪽을 가볍게 감싸고 5초 멈춤, 위로 이동, 다시 5초 멈춤, 이런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터치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해 주시면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걷는 것이 가벼워지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깊은 만성 통증이나 원인불명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한 통증 없이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셀프케어 영상 또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으로 통증 부위를 직접 누르지 않고도 몸을 풀어주는 고급 자가요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제주처럼 멀어서 병원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 또는 가족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도구도 필요 없고 따뜻한 손과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터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아리와 팔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는 진짜 근본 원인, 즉 몸 안에 검은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하면 겉에서 바르는 연고나 각질 제거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온몸으로 원활히 돌게 하는 근본 장기 바로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단순히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혈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주된 기관이라고 봅니다. 즉,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발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 가장 말단인 발 뒤꿈치에 건조 갈라짐, 통증 등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혈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혈액 그 자체를 잘 만들고 돌게 하는 간의 기능을 깨우는 자극법, 바로 쌍자극법을 통해 케어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극하는 순서와 좌우 방향입니다.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영상 보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과 복숭아뼈 사이, 종아리뼈 바깥쪽 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약간 움푹 들어간 자리가 느껴질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영광혈입니다. 이 자리는 민감하기 때문에 검지나 중지 같은 강한 손가락보다는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5초간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누르기,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자극은 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듯이 자극할 때 몸이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은 오른팔의 내관혈로 넘어갑니다. 손목 안쪽 손바닥이 보이는 면에서 손목 주름 위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관이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여기도 방금처럼 중지와 약지로 5초간 지그시 3세트 반복해주세요. 특히 이 내관은 스트레스 흥분, 그리고 자율신경계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간 기능과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왼쪽 다리와 오른팔을 짝지어 자극해주는 것이 1세트입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 영광혈을 찾아서 5초 x3회 자극해주세요. 위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릎과 복숭아뼈 사이의 종아리뼈 위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그 다음은 왼팔의 내관혈을 자극합니다. 역시 손목에서 손가락 3마디 위에 약간 들어간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5초 x3회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쌍으로 자극을 맞춰주는 이유는 간 기능을 자극하고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한쪽만 자극할 경우 한쪽 혈류만 치우치거나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쌍자극을 1일 1회씩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 건조뿐 아니라 다리 저림 만성피로 쉽게 화나는 증상 등에도 점차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극법은 간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라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혈자리라는 건 하나만 꾹 눌러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서로 보완하고 연결되는 자극을 조합하면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듯 몸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혈을 만들고 순환시키는 간이라는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데웠으니 다음 시간엔
이 혈을 제대로 저장하고 응축시키는 신장 케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발도 허리도 제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케어를 통해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도 반드시 이어서 함께 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 생명의 뿌리, 신장의 케어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피부나 관절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나무에서 잎과 가지가 시든 것만 보고 진짜 원인인 뿌리의 병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간을 케어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몸의 핵심 저장소, 바로 신장을 따뜻하게 깨워야 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명력 전기뼈에 기운 귀와 허리의 힘까지 모두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며 몸이 쉽게 지치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 또는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자주 오는 분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그 뿌리는 바로 신장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장의 흐름을 깨우는 쌍 자극 케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서와 좌우 구분이 아주 중요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왼쪽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가운데 지점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뼈 옆에 약간 튀어나온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종혈입니다. 여기를 손끝으로 눌러보면 약간 찌릿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부근이 자극 포인트입니다. 지그시 5초간 눌렀다가 풀기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만약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다음은 오른손에 수리혈을 자극합니다. 오른손 바깥쪽 새끼손가락 쪽 손목뼈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위쪽 살짝 들어간 지점입니다. 역시 5초간 눌렀다 풀기를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수리혈은 심장과 신장의 연결 통로로 자극하면 하체로 향하는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볼까요? 오른쪽 다리에 대종혈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자극해주세요. 역시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곳 살짝 눌렀을 때 반응이 오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5초 x 3회 반복합니다. 이 자리는 사람마다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왼손의 수리혈입니다. 오른손과 위치는 동일하며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한 마디 위쪽, 역시 부드럽게 5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렇게 좌우 짝을 맞춰 네 지점을 자극하면 몸 안의 신장의 에너지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케어는 단순히 힘을 북돋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저장과 순환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다리 저림 허리 통증만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기력감, 만성적인 추위, 민감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도 점점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손끝 자극만으로도 몸의 뿌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3분만 투자해보세요. 몸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다시 서고 다시 걷는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장의 힘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과 발목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혈자리 케어를 언제 어떻게 반복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극했던 간과 신장 관련 혈자리는 하루에 여러 번 해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몸이 따뜻해져 있는 목욕 직후 또는 욕조 안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상태에서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는 배로 상승하고 통증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증상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발바닥 저림, 허리의 뻐근함처럼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들에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특히 여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고 약도 이제 믿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몸 안에서부터 길을 다시 열어주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물 치료 없이도 오로지 손끝의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몸이 변화하는 경험.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간과 신장의 혈자리 케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신의 순환 흐름을 좀 더 강하게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전신 혈류를 열어주는 자가 순환 루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과 연계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 빠르게 몸 전체의 기운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줄 작은 손길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건강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